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추첨 전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저도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아우 진짜. 네, 일단 우리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개꿀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네, 정말 이보다 월드컵 본 생각이 쉬운 조는 없다 할 정도로 제일 쉬운 조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제가 그, 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올라갔을 텐데, 제가 이거 가상 조추첨 영상을 오전에 찍었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거의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을 텐데 거의 맞아요. 이 조추첨이 약간 안 맞는 부분 빼고는, 네, 특히나 제가 잘 맞췄던 게 비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랑 그 구도를 1,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머지 5팀을 전부 중동으로 서아시아 팀으로 예상한 게 너무 잘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상 조치점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와,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지? 제가 저번 카타르 월드컵 때 최종 예선 조추첨할 때도 그때도 되게 적중률이 높았었는데, 제가 뭐 힘이 들었나? 뭐 이번 월드컵 때도 이제 3차 예선 조추첨이 너무 잘 맞았어요. 저도 진짜 다시 봐야 될 텐데 그렇게 잘 맞는 경우 저도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뭐 일단 네, 하나하나 분석해 볼 텐데요. 일단 각 조를 한 줄 평을 해보자면은, 먼저 A조 같은 경우는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UAE, 그리고 키르기스탄, 북한인데요. A조를 한 줄 평하면은 무난한 팀들끼리 모였다. 그래서 2위 싸움이 좀 치열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란이 아마도 1강을 차지해서 무난하게 월드컵을 갈 가능성이 조금 높게 보이고요. 나머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가 아무래도 서로 2위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타르가 지금 말이 지금 35위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 실시간 스트리밍 그 가상조 추첨할 때도 똑같이 얘기해 드렸는데, 카타르가 우리가 아는 카타르가 그 아시안컵 때 봤던 그 알모에즈 알리 있는 그 카타르가, 네,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노세화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35위보다 더 낮게 측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3중 형태로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키르기스탄, 북한은 약간 복병인데, 가장 큰 이제 복병은 아무래도 북한이 아닐까. 북한이 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없으니까 뭐 홈경기 막 포기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2차 예선에 그 일본 북한전 할 때 북한 홈경기였는데 그 포기해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이유 들어가지고 뭐 병 때문에 안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들어가지고 몰수패 당했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북한이 여기서 복병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북한이 좀 변수다. 전체적으로 1강 3중 2약 형태의 느낌이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흰색인데, 이렇게 1강 3중 2약. 자, 그리고 B조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대한민국,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인데, 일단 우리나라가 1강이에요. 아무래도 피파 랭킹도 차이가 좀 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나머지 5팀이 전부 중동이에요. 무슨 이게 저 유튜브 댓글 보다가 너무 웃겼는데, 쿠팡 플레이 보면서 그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유튜브 댓글이 아니죠, 쿠팡 플레이 댓글을 보면서 그 뭐 걸프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걸프전에 파병 왔냐고. 저도 진짜 깜짝 설마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대한민국이 1강이고요. 나머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아무래도 쿠웨이트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아마 이라크, 요르단, 오만도 살짝, 이게 좀 비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강력한 1강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진짜 각 포트에 상위 팀이 한 명도 없어요. 비조의 특징이. 다 우리나라도 뭐 1포트 최하위 팀이죠. 피파 랭킹.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최하위 팀이 4팀이 있고요. 중간 레벨의 팀이 2팀이 있어요. 비조의 구성이. 그래서 최고로 높은 피파 랭킹 팀이 한 팀도 없기 때문에 비조가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라크, 요르단이 이중으로 볼 수 있고, 제 생각엔 상황에 따라서 오만까지도 여기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중 형태로 약간 A조랑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 쿠웨이트는 2약이 아닐까.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그 원정거리예요. 네, 원정거리가 이게 뭐 원정 하는 일정들도 있지만 제가 일정 좀 살펴봤는데 원정 홈 원정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차라리 원정이면은 중동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짧아서 상당히 좋고 홈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홈 원정하는 경우가 2번이 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4번이 있었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번 있어요.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막말로 뭐 요르단 원정, 오만 원정을 갔다가 우리나라 홈으로 오고, 당연히 이러다 보면은 역시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엄청 피곤해요. 시차가 우리 여행 떠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떠날 때 뭐 멀리까지 안 가고 뭐 베트남 여행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시차할 때 엄청 고생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미국 뭐 이런 데 여행 가신 분들은 완전히 낮과 밤이 반대이기 때문에 더 고생하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 베트남 여행 갔다가 이틀 뒤에 뭐 카타르 여행 가고 이틀 뒤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식으로 해본다면은 엄청 피곤하겠죠. 당연히 여행 이동할 때 하는 피곤함도 있겠지만 시차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사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좀 우려돼요.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이 떨어져 가지고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소속팀 이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속팀이 손흥민 선수 토트넘이 있고 그게 있을 텐데 소속팀에서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또 부상 우려도 있고요. 그래 홈 원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아시아 예선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서아시아랑 동아시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서아시아 논리긴 한데 서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상위권의 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 최종 예선, 그러니까 3차 예선 진출 팀만 보더라도 서아시아 팀이 상당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서아시아 팀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시아의 서아시아 국가들이 많아가지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이동거리를 생각하면 사실 나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저기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날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유럽에서도 서쪽에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것보다 이동거리가 더 긴 거예요. 심지어 유로파 선수들은 유럽에서 넘어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48개국이 되고 티켓도 늘어나게 됐으니까 서아시아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싫겠죠. 뭐 서아시아 애들 티켓 더 주고 싶겠죠. 피파도 그럴 거고 그러겠지만 저는 솔직히 나누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직살나게. 물론 걔네 입장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서아시아에 있다가 뭐 갑자기 동아시아 넘어왔죠. 서아시아 다 돌아오는. 진짜 엄청 피곤한 걸 할 거예요. 얘네들도. 서로 고생하잖아요. 자, B조가 그렇고요. C조는 C조 난장판입니다. C조가 최악의 죽음의 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해서 이 세 팀이 여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중 3야. 아주 명확합니다.
인도네시아를 1약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혼혈 선수가 막 들어와가지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이번 3차 예선 때 혼혈 선수 뭐 그 중국 리그에서 슈퍼리그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들을 뭐 귀화시킨다는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진짜 귀화조들 두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팀이 아무래도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세 팀이 이제 남은 4위까지 이제 플레이오프 간다고 했었죠, 제가. 4위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 딱 한 장을 위해서 이 세 팀이 물리는 싸움을 하지 않을까. 당연히 48개국으로 늘리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죠. 중국을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켜주자. 잔니 인판티노 회장의 그 속셈은 안타깝게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어요. 다른 조에 차라리 B조에 들어갔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할만했을 텐데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 일본, 호주, 사우디 이 세 팀 중 한 팀은 제일 소름 돋는 게 이 세 팀 중 한 팀은 월드컵 본선에 바로 진출하지 못하고 아시아 플레이오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이 저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렇게 세 팀이 물려가지고 호주가 그때 3위에서 플레이오프로 갔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간신히 이겨가지고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간신히 호주가 본선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팀 중 한 팀은 생고생을 할 거다. 진짜 생고생을 해서 다시 플레이오프를 또 치르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 싫어도 이 세 팀 중 한 팀 무조건 플레이오프를 가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C조가 죽음의 조라는 게 진짜 한 번 잘못 정신 못 차리고 삐끗했다가 플레이오프로 나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플레이오프로. 일본도 지금 너무 유로파가 풍부하고 잘하고 있지만 만약 호주랑 사우디 경기 중에 한 번만 삐끗하거나 두 번까지 삐끗하면은 일본도 잘못하면은 3위로 뚝 떨어질 수 있다. 그게 C조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게 근데 일단 개꿀잼이겠죠. C조. 우리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잖아요. C조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매치업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특히나 일본, 중국이 또 여기 있고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가 있네요. 또 일본, 호주도 여기 있고 되게 재밌는 라인업이고, 자, B조는 걸프전에 참전한 대한민국, 걸프전에 파병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이고요. 자, 기가 막히게 중동팀만 다 골라서 왔어요. 그래도 중동팀 중에 하위권, 앞서 얘기했지만 각포트 최상위 팀은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B조가. 이제 호주, 제가 얘기했던 호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팀들을 전부 피해가지고 다행인 거예요. 지금 B조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한 명 들어왔으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자, 물론 3차 예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쉬운 팀, 어려운 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진출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이라크, 요르단, 오만 이런 팀들 절대로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포트에 있는 팀에 비해서 수월하게 들어갔다는 거지 절대로 약한 팀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고요. 자, A조도 이란도 제가 1강으로 하긴 했는데 이란도 잘못하면은 그 2차 예선 때 보였던 홍콩한테 위험할 뻔했죠. 홍콩한테 질 뻔했어요. 이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다면은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 위험하겠죠.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만만치 않은 팀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아무래도 변수겠죠. 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당장 9월 A매치부터 3차 예선 시작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팔레스타인 홈경기부터 시작합니다. 포트 5 홈경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팔레스타인이고, 이 경기 끝나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정을 가야 돼요. 중동 원정을. 오만 원정을 갑니다. 5만 원정 조심해야 되는 게 저번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일본이 그때는 홈경기였나요? 일본 홈경기였던 걸로 아는데 일본이 1대0 졌어요. 오만한테. 충격이었죠 그때. 그래도 나름 아시아에서 최강팀, 피파니도 제일 높고 그런 팀이 오만한테 진 게.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야 되고 5만 원정을 가고요. 팔레스타인 홈으로 치르고, 아무래도
이게 3차 예선이 뭐 플레이오프 안 가면 사실상 최종 예선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좀 그 들어온 국가들이 좀 비중이 떨어지는 건 맞죠. 팔레스타인 오만이 이제 9월 A매치고, 그 다음이 산포트 원정입니다. 산포트가 이제 요르단 원정을 가고요. 자, 그리고 이라크랑 홈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원정을 갔다가 이라크 홈입니다. 형태가. 그런 식으로 경기가 치러지고요. 이게 10월 A매치. 자, 11월 A매치는 이제 5차전 경기인데, 이제 5차전이 6차전까지 경기인데, 포트유 원정, 이제 쿠웨이트 원정. 쿠웨이트가 근데 제가 가상초 추첨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립 경기로 치러지는데, 이게 어디로 치러질지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아마 중동 쪽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중동 쪽 중립 경기로. 그래서 중동으로 아마도 원정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포트 5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쪽 원정 갔다가 팔레스타인 원정 가는. 쿠웨이트가 아니지. 쿠웨이트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스라엘이랑 전쟁 중이죠. 그래서 쿠웨이트 원정을 갔다가 이제 중동 원정 또 가는. 이제 위치상으로는 그게 괜찮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홈 2경기인데, 이제 이 경기가 9월, 10월, 11월, 이제 내년 3월 A매치네요. 내년 3월 A매치가 홈 2경기인데, 이제 오만하고 요르단을 홈에 초청시킵니다. 마지막 6월 A매치, 이게 이제 마지막 돼야겠죠. 마지막이 돼야 되는, 이제 3차 예선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원정 갔다 홈 가는데요. 이제 이라크 원정을 가네요. 이라크 원정. 이게 아마도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팀 중에서는 이라크가 가장 강합니다. 이라크 원정을 갔다가 마지막에 쿠웨이트를 홈에 초대하는 형태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총 10차선 10경기를 치러지고요. 우리나라 2위 안에 들어가면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 3, 4위는 제가 프리뷰쇼에서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자세한 얘기는 프리뷰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수월한 조에 들어갔다. 사실 이 조로 2위로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2위 이하로 떨어지기가. 그러니까 이 조로 만약에 1등을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월드컵도 힘든, 월드컵 가서 힘들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월하게 1위를 할 수 있을 거다. 다른 조에 비해서. 수월하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조에 비해서는 쉽게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치만 방심은 금물이다. 당장 이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원정이죠. 홈이네요. 홈.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홈 경기.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누구냐, 요르단이었나? 오만이죠. 오만 원정 경기. 이런 식으로 9월 A매치 시작하고요. 제발 그 전까지 우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을 제대로 빨리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일단 감독부터 선임하고 좋은 감독을 선임해가지고, 빨리 하는 것보다 좋은 감독을 선임하는 게 중요하겠죠. 좋은 감독을 빨리 선임하면 더 좋겠죠. 빨리 선임해가지고 빨리 이제 원위치로 돌아와서 최종 예선이 돼야 되는 3차 예선을 안정적으로 핸들링해서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또 저번 영상 찍을 때도 언젠간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진짜 최대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비고 이런 재밌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추첨이라는 찾아오게 됐는데,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꼭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